안녕하세요. 저는 강택구 법무사라고 합니다. 좋은 기회를 받게 돼서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법무사 업무를 시작한 지는 지금 3년 차에 접어들고 있고, 관련 부동산 업무라든지 법률 유사 직역군에서 일한 지는 대략 8년 정도 된 상태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주제는 법무사에 대한 직역, 그리고 법무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를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세요. 오늘은 민사사건에 대해서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점도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이 소송을 준비할 때 소비자의 입장에서 법무사, 변호사, 셀프 소송 중 어떤 소송이 가장 본인에게 유리하고 효율적인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법무사가 어떤 직업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변호사라는 직업은 다 알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도 아실 거고, 변호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대중적인 이미지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법무사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까,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주로 이제 하는 업무를 말씀드리자면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 법무사 협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무사의 업무 영역에는 7가지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등기, 두 번째가 법인 등기, 세 번째는 민사사건이고요. 네 번째는 민사집행과 공탁사건, 다섯 번째는 형사사건, 여섯 번째는 회생과 파산사건, 일곱 번째는 기타 법률문서의 작성과 제출을 담당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사실 법무사들이 가장 많이 다루는 업무는 등기, 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된다, 아니면 전세권, 임차권, 근저당권이 설정될 때의 부동산 등기 사건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법인 등기 사건이라고 해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재단법인, 사단법인, 법인 설립 업무부터 임원 변경 등 제반적인 등기 업무 사항을 법무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들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법무사가 민사사건을 다룬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무사가 의뢰인들을 대리해서 소송의 대리인이 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그리고 또 상대방 쪽에서 오는 서류들, 법원 측에서 오는 서류들을 법무사가 송달을 받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하는 절차를 법무사가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님들이 이제 오시면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법무사랑 변호사, 이제 민사사건을 의뢰하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더 유리하냐, 그리고 셀프 소송을 하는 분들도 요즘에 많으시고, 일단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사건의 담당 재판부라든지 혹은 인지라든지 변호사 보수, 법무사 보수, 산입 규칙이 모두 달라져요. 세 가지로 보통 나누긴 하는데, 일단 민사 소액 사건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저희 법무사라는 직업 자체가 일본의 사법서사를 이제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직업인데, 일본에는 민사사건, 소액사건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리권이 없지만 어쨌든 소액사건을 처리한 경우가 많고, 그 소액사건의 규정은 3천만 원 이하다. 이제 금액이 5억 원, 5억 원 이하와 5억 원 초과가 되는 부분으로 나뉘는데, 5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민사 단독 사건이라고 해서 담당 판사가 한 명이 심리를 하는 그런 재판으로 이루어지고, 소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담당 재판부가 판사가 3명이 심리하는 사건으로 좀 더 엄격하고 집중 심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가를 말씀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5억 원 이하 사건, 단독 재판부 혹은 소액 사건,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런 심리 사건 자체가 판사님들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서류 심리만으로 모든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5억 원 이상 사건은 여러 명의 재판부, 그리고 보다 엄격한 절차와 심리를 요하기 때문에 서류 사건만으로는 조금 어렵고 변론이 집중적으로 심리되는 경우가 있고요. 5억 미만의 사건 경우는 좀 복잡한 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소송, 환경소송, 이혼사건이라든지 재산분할 사건, 가사사건, 심리가 복잡한 사건 외에는 금전사건 중에서도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들,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셀프 소송이나 혹은 법무사를 통하는 게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법무사 비용 같은 경우는 소액 사건, 3천만 원 이하 사건이라든지 대략 한 1억 미만 사건 같은 경우는 법무사 비용, 서류 제출 비용을 모두 상대방 쪽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이 소송 비용으로 산입되는 규정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법무사 비용이 전체 산입이 됐을 때 어디가 더 내가 소송 비용까지 돌려받는데 유리할까, 그 부분을 비교하셔가지고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무사가 소송을 진행했을 때 절차를 한번 소개해 드리자면요. 법률적인 컨설팅은 법무사, 변호사 이 두 직역만이 진행할 수 있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컨설팅 역시 민사사건에 대한 요건과 그리고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 상담이 이루어질 겁니다. 상담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비용 견적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장 작성이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에 피고의 입장이라고 하시면은 답변서 그리고 준비서면 이런 서류들이 작성이 될 겁니다. 작성하고 제출 역시도 법무사가 진행할 거고, 그리고 법원 쪽이나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들 역시 법무사한테 이제 송달이 온 다음에 법무사가 그 송달이 온 문서를 다시 상담을 하고 구체적인 추가 서류 제출 단계를 논의해서 법률 사건에 대한 선고까지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만이 아니고 민사 집행이라는 절차가 또 있어요. 이 법무사 직역 자체가 민사 집행에 대한 업무 역시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법무사가 만약에 민사 소송을 다루고 승소까지 이루어졌을 때 그 이후에 실질적인 채권이라든지 채권 회수라든지 그리고 압류, 민사 집행 절차도 법무사가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여러분들이 돈을 이제 회수하는 절차를 봤을 때 민사 소송만이 아니라 민사 집행까지도 고려를 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셀프 소송, 그리고 두 번째 법무사가 진행하는 민사 소송, 세 번째는 변호사님들이 진행하는 민사 소송. 이렇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셀프 소송을 진행할 때는 예를 들어 금액이 너무 작거나 50만 원에서 100만 원 혹은 내가 직접 소송을 배워보고 내가 직접 돈을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법정에 가서도 이런 민사 사건 자체를 경험해보고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셀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법적인 지식이 많은 분들도 계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민사 사건을 제기했을 때 이거를 돈을 돌려줄 것인지 아니면 강제 집행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 재산 상태 여부가 중요한데, 만약에 상대방이 돈도 없고 그냥 신용불량자에다가 깜빵에 가 있거나 그런 상황의 경우에는 소송 비용 자체도 청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셀프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문이라도 받고 이거를 나중에 강제 집행을 활용하든 혹은 계속 연장 소송을 통해서 이 채권을 유지하든, 그럴 경우에는 셀프 소송을 권해드리고요. 법무사가 진행한 사건 같은 경우는 보증금, 대여금, 임금 이런 사실관계가 확실한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되도록 5억 미만 사건의 경우에는 법무사가 진행을 해서 소송 비용까지 전액 청구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고, 그 외에 고액 사건이라든지 내가 바쁜 일정으로 법정에 출석할 수가 없다, 법무사가 진행하면 한 번은 본인이 직접 출석을 해야 되거든요. 본인 출석할 수 없거나 좀 불안하시거나 변론을 했을 때 내가 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금액이 너무 크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상대방이 다투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변호사님들을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법률 대리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